전국에 계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 등급 수업 마블링이 끝내주는 한우 한승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집합의 뜻과 포함관계 우리 중단원 마무리 문제 전체 15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합의 뜻과 포함관계 뭐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동안 쭉 배운 것들 머릿속에 쭉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갈 텐데 정확하게 개념 하나씩 잡아가면서 문제 한번 다시 한번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중단원 마무리 혹시 스스로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은요 당장 강의를 끄시고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집합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집합이다라는 것을 따지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아,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뭐랑 수학적이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했어요. 객관적이고 수학적이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정확한 조건. 됐니? 자, 그럼 봅시다. 자, 100에 가장 가까운 100에 가까운 수들의 모임이래요. 100에 가까운 수는 누굴까요? 100에 가까운 수는 101입니까? 100.5가 더 가깝지 않나요? 100.1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누가 가까운 수야? 몰라. 100에 가까운 수들의 모임이라뇨. 얘는 주관적이지. 맞아?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얘는 집합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래. 얘도 예를 들었었어. 선생님, 작은 자연수의 모임 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누가 붙었습니까? 가장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죠? 가장 작은 자연수.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누군데? 바로 1 아니야. 1의 모임이래.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1의 모임, 즉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네요. 집합 나오잖아. 집합 맞습니다. 수학적이고 객관적이네요. 귀여운 동물들의 모임. 누가 귀엽습니까? 고양이 귀여워합니까? 개 귀엽습니까? 뭐 햄스터 귀엽습니까? 햄스터는 보니까 막 동족도 잡아먹고 그러던데 귀엽습니까? 뱀을 귀여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전 딸내미랑 이제 동물농장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제 뱀을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뱀 귀엽지 않습니까? 참고로 선생님 뱀띠입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다라는 거는요 주관적이야. 주관적이라고요. 됐습니까? 선생님 딸은 포비를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뭐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 요즘 뽀통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북극곰 귀엽습니까? 육식동물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귀여운 동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 그래서 얘는요 될 수가 없더라고. 그지? 주관적이야. 자, 10보다 큰 8의 약수들의 모임이에요. 8의 약수는 1, 2, 4, 8 있거든요. 10보다 큰 8의 약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무슨 집합? 공집합이잖아. 공집합도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없어도 집합이야. 얘도 집합이라고요. 이런 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높이가 1000m 이상인 우리나라 산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1000m 이상의 우리나라 산들의 모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 뭐 산에 가면은 보통 뭐 부산, 일산, 울산 이런 데만 놀러 가거든요. 네, 가끔 이제 선생님 운동 삼아서 선생님 집에 뒤에 있는 계웅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 가끔 올라가는데 해발 150m가 그래요. 네, 1000m 이상. 그게 산입니까?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높이가 얼마 이상, 1000m라는 정확한 객관적이고 수학적 기준을 줬잖아. 1000m 이상인 우리나라 산들의 모임.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확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 따라서 얘도 바로 집합이 될 거라고요. 그럼 집합은 니은과 리을과 미음이 되겠네. 니은, 리을, 미음에서 몇 개? 3개 가능합니까? 답은 3번입니다. 라고 풀 수 있다고요. 집합은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넷과 같은, 나머지 넷과 같은 집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은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고 2번, 3번, 4번은 5번은요 다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2번, 3번, 4번, 5번을 다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봅시다.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니까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래. 10보다 커. 10이 들어가? 안 들어가. 10보다 크니까 10 다음인 12부터 들어갈 거고 짝수래매 14 들어갈 거고 16 들어갈 거고 18 들어가는데 20보다 작은 짝수래요. 20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럼 18까지야. 1번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럼 1번, 2번은요. 답이 아니야. 왜? 둘이 똑같잖아. 나머지 넷과 다른 놈. 봅시다. 자, 3번을 보니까 11보다 크고 19보다 작은 짝수래요. 11보다 커. 11은 안 들어가. 12부터 들어갔는데 짝수네. 12 들어갈 거고 14 들어갈 거고 16 들어갈 거고 18 들어가고 19보다 작은 짝수니까 18까지밖에 안 들어가겠네. 역시 똑같아. 4번 보니까요. 10 이상, 20 미만인 짝수래요. 10 이상입니다. 이상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10부터 들어가겠네. 10 들어가고 12 들어가고 14 들어가고 16 들어가고 18 들어가고 20 미만입니다. 안 들어가네요. 그럼 18까지야. 1번, 2번, 3번 똑같은데 4번만 틀렸네. 4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네. 5번 볼까? 11 이상, 19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수.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짝수라고 그러지. 이해되니? 그럼 얘는 뭔데? 11 이상이고 19 이하인 짝수야. 11 이상, 11은 짝수 아니니까 12부터 들어갈 거고요. 12, 14, 16, 18 들어갈 거고 19는 짝수가 아니잖아. 19보다 큰 20은 안 들어가겠네. 18까지. 결국 4번만 다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자,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이 있습니다. 판단할 때 뭘로? 조건제시법을 정확하게 조건에 맞춰서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하면 끝입니다. 됐니? 좋아. 문제 너무 쉽다, 그지? 2번도 지우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한집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유한집합이 뭡니까? 유한집합은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서 쉽게 생각하면 뭐야? 셀 수 있어. 셀 수 있으면 돼. 선생님 원소가 없어요. 없어서 못 세는 게 아니라 원소 개수 몇 개니? 없어요. 빵개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즉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야. 공집합도 유한집합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x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짝수래. 이거 좀 어려워. 약수의 개수가 2개입니다 라는 것은요. 조금 유식할래 우리는 소수라고 얘기를 해. 1과 자기 자신만을 가지는 약수.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 그래.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 그래. 소수이면서 짝수래.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가 누군지 알아? 2밖에 없어. 됐어? 선생님 4는요. 2의 배수잖아. 그럼 이미 소수가 아니야. 자, 그러면은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짝수다라고 소수면서 짝수인 놈은 2밖에 없습니다. 요 집합은 2네요. 원소 개수 몇 개니? 1개지. 유한집합 맞다라는 겁니다. 2번 볼게.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은 자연수야. 야,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누군데? 1이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요. 없어서 못 셉니까? 아니지. 없잖아요. 원소가 없어요. 뭐라고요? 공집합이라고요. 맞잖아. 원소가 없잖아. 공집합이라고요. 공집합은 뭐라고요? 유한집합이라는 겁니다. 3번 볼까요? 15보다 큰, x는 15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래요. 자, 봅시다. 15보다 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야. 15 다음이 16이지. 16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야. 그 다음에 17이지. 17이 되겠네. 그 다음에 20도 있을 거고 23도 있을 거고 26도 있을 거고 29도 있을 거고 쭉 나갈 거라고. 15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몇 개 있니? 무수히 많아. 됐니? 얘는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못 센다는 거지. 얘는 무한집합이야. 따라서 뭐 유한집합이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답이겠네요. 4번 봅시다. 100보다 작은 홀수예요. 좀 많아. 100보다 작은 홀수는 1, 3, 5, 7, 9 하면서 나가서 99까지 있을 텐데 얘는 정확하게 몇 개 있냐면요. 50개 있잖아. 많아서 그렇지. 셀 수는 있지. 얘도 뭐라고요? 유한집합이라고요. 자, 12와 18의 공약수입니다. 12와 18의 공약수. 12의 약수는 누가 있습니까?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4가 있고요. 6이 있고요. 12가 있습니다. 18의 약수는 누가 있습니까?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4는 없고요. 5도 없고요.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9가 있고요. 18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둘의 공약수는 누가 있습니까?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6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공약수를 구할 수 있네. 공약수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맞아? 원소의 개수가 4개야. 셀 수 있네. 따라서 뭐라고요?
유한집합이네요. 답은 몇 번이었다고? 3번이었다고.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집합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집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조건 기호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가 없는 놈이야. 원소가 없는 집합이 공집합이라고요. 1번 볼게요. 0이라는 한 개의 원소를 가져요. 공집합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2번은요. 기호 두 개를 크로스했네. 얘는 뭡니까? 요렇게 생긴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원소 몇 개? 한 개잖아. 얘도 공집합 아니라는 거야. 3번 볼게. x는 1 이하의 자연수래. 자연수는 1 이상이거든. 제일 작은 놈이 1이거든. 그럼 1 이하의 자연수는 누구 있습니까? 1이 있잖아. 1이라는 원소 한 개를 가져. 공집합이니? 아니잖아. 4번 볼게. 5보다 작은 6의 배수래. 6의 배수는 6부터 시작해서 6, 12, 18, 24 이렇게 나가는 놈들인데 얘들 중에 5보다 작은 놈이 있어? 없어. 6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6이야. 5보다 작은 6의 배수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5보다 작은 6의 배수를 원소로 합니다. 아무것도 원소로 못하는 집합이네요. 따라서 4번이 바로 공집합이네. 5번 볼까? 얘는요. x 플러스 2는 7을 만족하면서 홀수래. x 플러스 2는 7이래. x는 얼마야? 5여야 되지. 5이면서 홀수래. 5이면서 홀수는 누굽니까? 바로 5잖아요. 5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니까 공집합이 아닙니다. 됐니? 따라서 답은 4번이 바로 공집합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봅시다. 칠판치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섞여 있는데 원소네요. 3이라는 놈이 요놈의 원소입니까? 라고 했는데 요 집합의 원소는요. 얘랑 얘랑 얘야. 다시 쓸까? 1이라는 원소 있고요. 2라는 원소 있고요. 3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원소 이렇게 3개가 있어. 3이 있어? 없어. 누가 있을 뿐이야. 중괄호 안에 3이 있는 모양이 있을 뿐이지 3이라는 원소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볼게. 자,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요. 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했어요. 즉 부분집합인 걸 물어봤으니까 2라는 원소가 요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네요. 옳은 것 답입니다. 3번. 야,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랑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같니? 원소가 똑같아야 되는데 틀렸지?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얘는 뭐니? 0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0이라는 원소 한 개를 가지잖아. 한 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지. 0이 아니라. 봅시다. 1, 2, 3, 4 4개 원소를 집합으로 4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4야. 원소의 개수잖아. 1, 2, 3이라는 3개의 원소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3개잖아. 4개에서 3개를 빼면은 얼만데 1이지 왜 4가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네요. 됐어? 쉬운 얘기야 지금. 표정 좀 밝아져. 쉬운 문제도 풀고 있어. 자, 두 집합 A와 B가요. 둘 다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A는 16의 약수래요. 16의 약수니까 일단 좀 씁시다. 16의 약수는요. 1, 2, 4, 그 다음에 8, 16 이렇게 있겠네요. 이게 16의 약수야. B라는 놈은요. 18의 약수랍니다. 1, 2, 3, 6, 9, 18 이렇게 있네요. 됐습니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1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했어요.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맞아? 따라서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당연히 되겠네요. 오케이. 4와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했어요. 4도 A에 들어가고 8도 A에 들어가니? 라고 물어본 거야. 됐니? 4도 A에 들어가 있고요. 8도 A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4와 8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 되는 거 맞습니다. 얘도 오케이네요. 3번 뭘까요? 2, 4, 6, 8을 가지는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은요. B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즉 2, 4, 6, 8은요. 2도 있고 4가 없어. 6은 있지만 8도 없어. 누구와 누구? 4와 8은 B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따라서 4와 8 때문에 B의 부분집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도 맞네요.
1369, 12는 B의 부분집합입니까? 1369, 12. 12라는 원소가 B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은 1369, 10이라는 놈이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는 B에 들어가야 돼. 1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지만 12는 B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분집합이 아니지. 그래서 틀렸다고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겠네. 5번 볼게. 자, 2, 3, 6, 9, 18. 2, 3, 6, 9, 18은 모두 B에 들어가는 원소들만 있네. B에 들어가 있는 놈들만 모아서 부분집합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쉽지? 금방 풀겠다, 그지? 네. 7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B 집합의 부분집합이랍니다. 이때 A 값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즉 A라는 집합은 1과 2와 4를 원소로 가지고요. B라는 놈은요. 누구? A의 약수래. 이해되니? 그런데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에 들어가야 돼. 즉 A에 있는 모든 원소인 1과 2와 4는 A의 약수여야 돼. 이해되기까지? A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에 들어가야지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B라는 집합은 A의 약수의 집합이잖아. 그럼 1도 B에 들어가고 2도 B에 들어가고 4도 B에 들어간다는 말은 1과 2와 4는 A의 약수란 얘기야. 그 말은 뭡니까? 따라서 A는요 1의 배수고요. 역시 A는요 2의 배수이며 A는요 누구의 배수야? 4의 배수여야지만 1과 2와 4가 A의 약수지. 근데 요 세 개를 모두 몽땅 그려서 모두 만족하는 놈이 뭡니까? A는 4의 배수죠. 사실 4의 배수면 1의 배수이자 2의 배수 되잖아요. 결국 뭡니까? 다음 중 A 값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것은요. 결국 보기 중에서 누가 아닌 것을 골라라? 4의 배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 말과 같은 말이야 결국. 맞아? 눈이 있으면 세보면 되지. 8, 4의 배수 맞습니다. 10, 4의 배수 아니에요. 12, 4의 배수 맞습니다. 16, 4의 배수 맞아요. 20, 4의 배수 맞아요. 누가 답이니? 2가 답이지. 왜? 10의 약수에는 4가 없어. 이해됐어? 따라서 4의 배수인 것을 고르면 되는 거죠. 4의 배수가 아닌 걸 고르면 되는 거지.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야 돼. 1, 2, 4가 B에 들어가야 돼. 근데 B는 A의 약수야. 즉 1, 2, 4가 모두 A의 약수여야 돼. 1도 A의 약수, 2도 A의 약수, 4도 A의 약수가 되려면 A는 1의 배수, A는 2의 배수, A는 4의 배수. 즉 몽땅 그리 합쳐서 A는 4의 배수야. A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 말은 4의 배수가 아닌 것 골라라 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이해됐니? 네, 8번 봅시다. 문장으로 돼 있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원소의 개수가 빵개면 A는요 뭐야? 0이라는 원소를 가져?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0이라는 원소를 가집니다. 한 개의 원소를 가져요. 요 경우는 NA가 얼마란 얘기야? 1이야. 원소 개수 한 개잖아. 그러면은 NA가 빵이 되려면 즉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이면 누구라고? A는 무조건 공집합이어야 돼 있지.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 그래서 2번 볼까요? 만약에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입니까? A라는 집합이요 1을 원소로 가지고 B라는 집합이요 2와 3을 원소로 가지면 A의 원소의 개수보다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지. 그렇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은 아니지. 얘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자,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가 같으면 A와 B가 같은 집합인가? A라는 집합이요 1을 원소로 가지고요 B라는 집합이요 2를 원소로 가지면 원소의 개수는 한 개로 같지만 둘은 같은 집합이야? 아니잖아. 얘들 다 발레야 지금. 자,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입니다. 야,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누구밖에 없을까?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밖에 없어. 그 말은 뭐야? A는 공집합이란 얘기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인데 빵개잖아. 맞는 말이네. 얘가 바로 맞는 말이더라는 거야.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지. 야,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인데 어떻게 원소의 개수가 달라?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지. 같은 집합이니까. 그래서 얘도 틀렸네. 답은 몇 번?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라는 거야. 됐니? 일사천리로 절반 풀었네요.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다음 중 집합 A는요 10의 약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 이런 문제는요 무조건 뭐 원서 날법으로 씁시다. 10의 약수는요 1과 2와 5와 10 4개 있습니다. 1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오케이. 2번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15개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누가 결정한다? 원소의 개수가 결정해. 원소의 개수 몇 개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4개 있어.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이야. 그런데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거기서 뭘 뺀다고? 한 개를 빼야 돼. 자기 자신 빼야 되잖아. 그럼 빼시면은 2의 4승 16에서 1을 뺐으니까 15개 되는 거 맞네요. 얘도 옳은 거야. 오케이. 3번 볼게. 원소가 3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은 6개이다라고 했어. 자, 원소 4개 중에서 3개를 가집니다라는 것은 4개 중에 하나를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즉 1과 2와 5, 10을 버린 집합과 1과 2와 10, 5를 버린 집합과 1과 5와 10, 2를 버린 집합과 2와 5와 10, 1을 버린 집합 이렇게 몇 개 나온다고? 4개 나온다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은요 6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라는 거지. 따라서 누가 틀렸어? 3번이 틀렸네. 옳지 않은 거 3번이네요. 4번 봅시다.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은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은요 누구밖에 없어? A 자기 자신이라고. 몇 개 있어? 1개 있어. 이해되니?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요. 원소 5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은요 8개이다. 원소 5, 즉 1개를 반드시 포함한데 어떻게 구해? 2에 원소의 개수 빼기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즉 몇 승? 2에 3승, 즉 8개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답은 몇 번?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쉽지? 네. 넘어갑시다. 10번이에요. 자, A라는 집합이요. A, B, C, D를 원소로 가지고요. 이때 X라는 집합은요.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런데 누구? 보세요. 문제는 이렇네요. X가요. A, B, C, D라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런데 X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이하? 2개 이하랍니다. 이때 집합 X로 가능한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생각을 해봐. 원소의 개수가 2개 이하라는 말은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일 수도 있고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일 수도 있고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일 수도 있다고. 근데 보세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는 공집합 하나야.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은요. A를 원소로 가지는 것과 B를 원소로 가지는 것과 C를 원소로 가지는 것과 D를 원소로 가지는 것의 4개 있습니다. 됐니? 마지막으로 원소의 개수 2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A와 B를 가지는 것과 A와 C를 가지는 것과 A와 D를 가지는 것과 B와 C를 가지는 것과 B와 D를 가지는 것과 마지막으로 C와 D를 가지는 것 전체에서 6개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은요. 집합 X의 개수는요. 원소가 없는 거 1개, 1개 가지는 거 4개, 2개 가지는 6개 다 더해서 몇 개 있다고요? 가능한 X는 전체 11개가 가능하겠네요. 이해되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하입니까? 그러면은 없든지 하나 있든지 2개 있든지 요 3개의 케이스고 각각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구해봤더니 각각 1개, 4개, 6개 있더라. 답은 몇 번? 5번 11개가 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아따 쉽다. 11번.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63개입니다. N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봅시다.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의미합니다. 자, NA 즉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X개라고 했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X승계야.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거기서 1을 빼면 돼. 그게 몇 개라고? 63개래. 됐니? 1을 더하면 따라서 2의 X제곱은요 64인데 64는요 2의 6승이거든. 따라서 X는 얼마니? X는 6이겠지. 됐니? 따라서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습니다. 4번이 답이겠네요.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넘어갑시다. 12번이에요. 집합 A는 1, 2, 3에서 n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져. 그러면은 집합 A의 원소에서는 1부터 n까지 n개가 있겠네요. 됐니? 원소는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3과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16개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누구? 3과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2의 전체 원소 개수는 몇 개? n개야. 그 중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는 3과 5 몇 개? 2개지.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2개를 빼세요. 그게 바로 뭐라고? 3과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지. 그게 얼마? 16이래. 16은 몇 승? 2의 4승이야. 누구랑 누가 같아야 돼? n-2랑 4가 같아야 되겠네. 따라서 누구랑? n-2는 4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n은 얼마입니까? 6이네요. 따라서 자연수 n의 값은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1번이 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자, 이까지 객관식 문제 순식간에 풀었고요. 이제부터 주관식 문제들,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다, 그지? 네, 쉬워서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네요, 다들. 봅시다. 왼손으로 풀었나봐요, 그죠? 완전 쉽죠? 자, 두 집합,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해서 NA 플러스 NB의 값을 구하래. 예, 가소롭지 않습니까? 자, 먼저 NA부터 구해봅시다. 자,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요따구로 생겼어. 자, 집합이 있을 때 누가 중요하다고요?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만이 집합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가장 밖에 있는 컴마들만이 오직 뭐라고요? 원소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A의 원소는요 0과 1과 2와 중괄원에 갇혀있는 0과 중괄원에 0과 1이 있는 것과 중괄원에 0과 1과 2가 있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더라고. 따라서 NA는 6이라는 거예요. NB 볼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했는데 봅시다. NB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밖에 있는 중괄호만이 집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장 밖에 있는 컴마인 요놈들만 원소를 구분해 준다고. 공집합 기호 같이 생긴 원소 하나랑 0이라는 원소 하나랑 중괄호 안에 공집합 기호와 0이 들어가 있는 원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더라. 따라서 NB는 3이더라 라는 거지. 자, NA 더하기 NB 구하래요. 뭐니 덧셈 할 줄 아니라는 문제지. 6 더하기 3 할 줄 아니? 답은 9가 됩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된다고. 눈이 있으면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죠? 코로 셀 수는 없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집합 A는요 10보다 작은 홀수래요. 이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됐습니까? 자, 봅시다.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0보다 작은 홀수니까 1, 3, 5, 7, 9의 9개의 원소를 가지는 놈이야. 그런데 X라는 놈은요 A의 부분 집합이면서요 이게 중요해. NX는요 원소의 개수가 3개야. 그러면서 5라는 놈은요 X에 들어갈 수 없어. 자, 봅시다. 그러면은요 A의 부분 집합이니까 A의 원소들만 가지고 X를 만들 수 있는데 원소의 개수는 3개면서 5는 안 들어간대. 5라는 놈은요 들어가질 않아. 그럼 X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은요 1과 3과 7과 9야. 1과 3과 7과 9 중에서 몇 개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3개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요 X로 가능한 놈은요 1, 3, 7, 9 중에서 3개를 가지고 만드는 게 1과 3과 7을 가지고 있는 놈.
1과 3과 9를 가지고 있는 놈, 그 다음에 1과 7과 9를 가지고 있는 놈, 그리고 3과 7과 9를 가지고 있는 놈. 이렇게 몇 개 가능해? 4개 가능해. 따라서 답은 몇 개? 요 놈의 4개가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맞니? 자,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요. A라는 놈이 원소 이렇게 5개 있어. 요 놈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들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5는 안 들어가면서 요 남은 4개 중에서 3개만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야. 4개 중에서 3개만 가집니다. 4개 중에 하나를 버립니다. 누구 버릴래? 4개 중에 하나 버릴 거니까 그 경우는 4가지밖에 없더라고. 답은 4개입니다. 이렇게 이해도 돼. 있어 보이지? 자, 마지막 15번 서술형 문제 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2개 집합이 있어요.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A라는 집합은요. 마이너스 5와 3과 2A를 원소로 가지고요. B라는 집합은요. 3과 4와 B-1을 원소로 가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씩 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따라서 A라는 놈은 B라는 집합과 같은 집합입니다 라는 문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답을 얻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은 집합이니까 3과 3은 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5가 4랑 같겠니? 그럴 리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5는 누구랑 같다는 얘기고 B-1과 같다는 얘기고 누구는 2A는 4랑 같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쓰면 되겠네. 따라서 누구는 2A는요 4와 같고요. 마이너스 5라는 것은요 B-1과 같습니다. 이 얘기지. 이제 풀 수 있겠네요. A는 누구란 얘기고요. 2란 얘기고요. B는요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 구해내시면 돼. 따라서 A-B의 값은요 2에서 누구를 빼시오? 마이너스 4를 빼시오. 답은 6입니다 라고 풀어내시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형 문제까지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집합의 뜻과 포함관계 마지막 중단원 마무리 문제 15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쉬워요. 이제 쉽게 느껴야 돼. 쉽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고 있나?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의 기본은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이 있어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그 외에도 뭐 드모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내용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집합의 연산을 공부를 할 겁니다. 물론 집합의 연산을요, 굉장히 깊이 있게 증명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뭐만 보일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집합의 연산이 성립합니다라는 확인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미리 좀 예습을 좀 하시면서 이해를 하신다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들 반드시 열심히 좀 복습을 좀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합의 연산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예습해 오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